부터 프로스펙터들에게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고 우리 그룹을 어떻게 종적으로 확장을 시켜야 하는지, 즉 스폰서로서 해야 할, 리더로서 해야 할 그런 어 자질에 대해서 공부를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세 분의 스피커님들과 함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 조의 김상준 사장님이신데, 김상준 사장님은 출근하시기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발표를 해주시기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준비되셨죠,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시작하면 되네. 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발표가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긴 한데, 일단 그 책 내용이 제가 경험이 별로 없어서 내용 요약으로 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제4원칙 미팅, 그래서 프로스펙터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책을 읽고 느낀 거는 일단 사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포인트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은 홈미팅이다. 그런데 홈미팅에서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홈미팅에서는 편안한 분위기의 사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미팅보다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1대1 미팅은 베테랑 디스트리뷰터에다가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초기 디스트리뷰터는 1대1 미팅을 피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회장 미팅인데, 모든 사람의 생각의 틀을 확대해서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갖게 할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고, 디스트리뷰터가 된 사람들의 사업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고양시키는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홈 미팅하고 회장 미팅이 사람들에게 결단을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연령대나 성별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돼서 동기 유발을 하게 되고, 홈 미팅 뒤에는 회장 미팅에 반드시 참석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카페 비즈니스로서 전원이 이제 같은 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룹 내에 강한 연대감이 생기게 하기 때문이라고. 네 번째는 이제 업라인에 대해서 당신의 경의를 행동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미팅 중에 계획 방식을 메모하거나 계획 전체를 녹화하는 것이 연설자에 대한 예의이자 상식이다. 그리고 프로스펙터가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인포팩을 건네주는데, 그 부분은 사후 관리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인포팩의 전달의 목적은 프로스펙터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정보 제공을 하고, 48시간에서 72시간 내 회수함으로 한 번 더 만날 계기를 부여하고, 배경이 다른 프로스펙터에게도 동일한 정보 제공과 연대감을 생성하게 한다입니다. 인포팩을 건넬 때는 세 가지 주의사항인데, 회수 날짜하고 시간을 정하고, 두 번째 의문사항은 종이에 적어도 다음 만남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하는 것. 세 번째는 인포팩 속의 정보와 데이터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5원칙은 이제 사후 관리인데, 사후 관리의 포인트는 프로스펙터 타입을 분류하는 겁니다. 타입 C는 이제 디스트리뷰터는 안 되지만 제품을 사는 소비자 타입이고, 타입 B는 디스트리뷰터가 되지만 주로 직접 제품을 사용하는 자가 소비형 타입입니다. 타입 A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을 인식하는 비즈니스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타입 A에 대한 유형이고, 그룹 리더가 되는 8가지 조건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미팅의 목적은 사후 관리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고, 사업이나 학업, 스포츠에서도 한번 손댄 것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기 이제 디스트리뷰터들이 미팅에 대해서 이제 사후 관리를 잘 하지 않는데, 그 원인은 사후 관리의 중요성 인식 부재와 사업 계획 설명으로 인한 프로스펙트의 긍정적인 반응이 올 거라는 착각과,
세 번째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포팩을 건네는 중요한 목적이 하나는 프로스펙터에게 비즈니스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후 관리는 72시간 이내에 실행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스폰서가 아무 시도도 하지 않으면 디스트리뷰터는 안 된다는 착각에 빠지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의가 희미해진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스펙터가 결심하는 것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사후 관리 때 나오는 것인데, 첫째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사업에 대한 당신의 정열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정열은 정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6배 원칙은 종적인 확장인데, 그룹을 종적으로 키우는 것은 당신 그룹의 범위를 나무 뿌리처럼 밑으로 파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룹을 크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 프론트라인 디스트리뷰터 수를 그룹을 횡으로 넓혀가는 방법이고, 그룹의 범위를 나무 뿌리처럼 종으로 뻗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타입 A 디스트리뷰터를 찾아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15명에서 20명의 프론트라인 디스트리뷰터를 스폰서에게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이 과정에서 스폰서 활동이 가능한 비즈니스 타입 A형의 사람을 3명을 해서 그 사람을 서포트해서 가능한 빨리 프론트라인 디스트리뷰터 5명을 스폰한다입니다. 제가 요약한 거는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상준 사장님 너무 발표 네.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상준 사장님께서는 이제 막 사업을 준비하는 비기너시잖아요. 근데 이미 스폰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스펙터가 나왔을 때 내가 가이드해주고 리딩을 해주는가에 대해서 이미 배우셨기 때문에 네. 나중에 프로스펙터가 나오면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스폰서님하고 연결을 시킨다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을 잘 리딩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귀한 시간에 출근하시기도 바쁜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희에게 좋은 또 스피드를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발표시지만 너무 잘하셨어요,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조 발표 들어갈까요? 2조에 멀리에서 우리 강주에서 들어오시는 김민대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조 김인다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네. 여기에서 이제 컨택한 비즈니스 파트너와 이제 미팅을 한 다음에 48에서 72시간 내에 사후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3일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3일 이내에 최소 2번을 더 만나야 된다는 그런 이제 사후 관리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목적은 A 타입, B 타입, C 타입으로 이제 나눠서 구별을 해서 내가 이제 A 타입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사업할 리더를 찾아서 그 사람을 또 이제 빨리 이 사람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5명의 이제 그 프론트 라인을 스폰 해줘야 되고 그렇게 이제 종적으로 확장을 해야지 이게 탄탄하고 안정된 그룹을 이제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나무의 비유를 했어요. 이제 뿌리가 이렇게 깊어야 그 나무가 튼튼하고 안정된 이제 수익도 얻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242쪽에 보면 프로스펙터가 결심하는 것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사후 관리대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처음 혹은 두 번째 사후 관리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세 번째 사후 관리는 사후 관리에서 결심할 확률이 극히 적다고 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사후 관리를 할 때 그 첫 번째
첫 번째가 어떻게 확신을 줘야지만 그 확률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두 번째까지, 그리고 세 번째 넘어가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를 읽으면서 이제 제가 사업하게 된 그걸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B타입이었거든요. B타입에서 A타입으로 이제 옮겨왔는데요. 그게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사후 관리가 저희는 사업 강의, 비즈니스 강의였어요. 근데 그 비즈니스 강의가 굉장히 정확하게 제가 이 회사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고, 두 번째 사후 관리는 제가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 하는 보상 설명. 제가 그 보상 설명에서 딱 점을 찍고 이제 사업을 이제 열정적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그때 그분들이 나의 리즈라든가 나의 상황 파악을 전부 스폰서님들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 열정적인 그 모습하고, 그 열정적인 모습에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 나도 이걸 하면 저렇게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저에게 이렇게 정말 그게 영혼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사후 관리일 때 그렇게 우리가 보면 여기서 그 상대방의 프로스펙터의 상태를 알고, 그리고 이제 질문으로서 그 사람의 이제 니즈를 파악해서 열정을 담아서 그 열정을 옮겨주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확장해가는 이 사후 관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이렇게 종적인 확장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더 이렇게 좀 와닿았고요. 이 부분을 더 내가 장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다 사장님. 역시 리더답게 본인의 사업 초기에 어떻게 사업을 결정할 때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사실 어떤 프로스펙터가 나왔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후 후속 관리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니즈 파악이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제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심심해서 친구를 만들고 싶은지, 아니면 여행을 가고 싶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니즈 파악을 해가면서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니즈 파악이 되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춤으로 그 사람, 그 프로스펙터를 가이드하고 리딩한다면은 거의 다 분명히 성공적인 길로 저는 이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기진 사장님이 저한테 공략을 했을 때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호기심도 많이 났지만 친구하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거. 그 다음에 드레스에 꽂혔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성공을 하면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없는 드레스, 연예인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그 얘기에 너무 거기에 꽂혔어요. 그래서 꼭 저걸 입고 싶다. 그런 생각에 제가 합류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스펙터가 정말 같이 하고 싶은 프로스펙터가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아마 가이드를 해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민타 사장이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박수영 사장님이시네요. 우리 미라클트리 그룹의 아가씨 김수영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여기 사후관리 제5원칙 사후관리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제가 하고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깨달으면서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242페이지에 사후관리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니즈 파악이었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목적이 프로스펙터가 사업에 대해 노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장애는 무엇인지, 뭐가 불안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밑에 프로스펙터가 어떻게 할지 결심이 서지 않을 때는 세 타입 중에서 어느 한 타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을 시험해 보거나 회장 미팅과 랠리 참석 등을 권하거나 비디오를 보게 하거나 카세트 테이프를 듣게 하거나 세심한 사후 관리를 해준다. 중요한 것은 한번 노라고 말했어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세심한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이 사업에서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짓는다라고 했는데요. 프로스펙터한테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제 관리를 하는 도중에 이제 아무것도 약간 부정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부정 극복을 해주기 위해서 들으면서 이제 권해드렸었거든요. 제품이나 그리고 이제 강의도 10번 정도 들어야 된다고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행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구나. 약간 이행을 하지 않으시니까 따라와 주질 않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거기서 조금 지쳤었고 약간 노라고 말했어도 거기에서 끝냈으면 안 됐는데 이제 점점 따라와 주시는 게 없다 보니까 저도 뭔가 더 이끌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시도하지 못한 부분에 다시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는 여기 밑에 243페이지 밑에 쪽에 당신이 얼마나 사후관리 테크닉을 마스터하고 있느냐에 따라 스폰서할 수 있는 프로스펙터의 수가 결정된다. 사후관리 테크닉이 서툴면 스폰서하기 어렵고 반대로 잘하면 몇 명이든 스폰서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사후관리 테크닉이 부족했구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해봐야겠다라고 했고 밑에 사후 관리를 얼마나 몇 사람의 프로스펙터를 사후 관리할 수 있는가는 몇 명에게 사업 계획을 보여주고 몇 명을 사후 관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6 원칙에 그룹 동적인 확장 이 부분은 248페이지에 간추려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룹을 동적으로 확장하는 3가지 포인트. 그냥 이제 첫 번째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에 15명에서 20명을 스폰서하면서 그룹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는 타입 A를 3명 찾아내고 찾아낸 타입 A를 단기간에 10단계까지 구축하고 그리고 절대 쉬면 안 된다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그룹을 구축하면 기본적으로 당신 자신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써 있는데요. 디스트리뷰터가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처음 몇 개월은 뭘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개월씩 기다리는 것은 디스트리뷰터가 된 사람을 실망시킬 뿐이다. 그래서 그룹을 구축하는 기본은 당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이제 보면서 당시에 디스트리뷰터이셔서 가입을 하고 디스트리뷰터가 돼서 가망사업자한테 이제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제 혼자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리드를 해줘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되게 딱딱딱 순서대로 잘 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고 그 처한 상황에 뭔가 되게 우왕좌왕하게 되더라고요. 저 혼자서.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가 어떻게 해 줘야 될지를 모르겠었고 그 사람 또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을 잘 해 나갈 수 있을지를 잘 모르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제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잘 이끌지도 못했고 뭔가 제대로 된 사업자를 만들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수영 사장님,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박수영 사장님은 어제 배운 학습 내용 갖고 본인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네요. 발표 내용을 보니까. 근데 사실 테크닉이라는 사업에 있어서 프로스펙터를 잘 리딩하는 그런 테크닉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습에서 배운 걸 갖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갖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경험에 의해서 그 테크닉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 사장님들이 어떤 프로스펙터 파트너들이 누굴 데려왔을 때 스무스하게 잘 리딩을 해주는 이유가 그만큼 내공이 많이 쌓이고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본인들이 처음부터 그런 기술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갖고 이 사업을 하러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박수영 사장님도 많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테크닉과 실력이 저는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더 하시면 될 거라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오늘도 응원해 드리고요. 오늘 세 분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본인들의 그런 생각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 주셨고요. 사실 어제 배운 거는 스폰서로서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테크닉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큰 조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많이 만나고 그냥 뛰면 된다고 저는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부스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죠? 아직도 남아있을 그런 쿠폰 마지막까지 내가 부스트라는 생각으로 뛰시면 될 것 같아요. 부스트라는 거는 다리미처럼 내 얼굴을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부스트야. 그러니까 막 들이밀으세요. 들이밀고. 부스트는 또 업 시키는 거잖아요. 리프팅 시키는 거니까, 내가 이분의 인생을 업 시킬 거야. 좋은 성장되고 발전적인 그런 인생을 업 시켜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동안 많이 청소가 안 돼 있을, 혼탁해 있고 뭐 힘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속을 또 내가 깨끗하게 미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스터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만나고 다니시면서 들이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이렇게 모닝에 같이 함께 하시면서 성장하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열정의 온도로 이 추운 바깥의 온도도 뜨겁게 온도를 체인지 시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열정의 하루가 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스폰서 사장님, 레지나 사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